자, 발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PA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를 제목으로 발표를 맡은 백엔드 데브코스의 최인창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목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 JPA 스터디 했다고 해가지고 얘들 얼마나 잘했나 이런 거 한번 보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JPA 스터디 해놓고 JPA가 중요하지 않다니 이게 무슨 헛소리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자극적인 컨텐츠가 유행이라서 어그로 끄는 건가? 반은 맞는 말이긴 한데 제목에 대한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그러면은 JPA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어쩌면이란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또 만약에 JPA가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어떤 점 때문에 사람들은 이 JPA를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거를 이제 저랑 같이 알아보러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컨텐츠 목차입니다. 간단하게 JPA를 사용하는 이유와 JPA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와 출처 마무리, Q&A 이렇게 간소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우선은 JPA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SQL을 직접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룰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러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코드 작성이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익숙한 코드죠. 저희가 프로젝트 때 진행했던 바우처 미션의 코드를 일부 조금 변경을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편의상 이게 바우처 객체도 있는데 이 객체는 작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제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는 DAO 코드의 문제점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문제로는 이 각 필드에 대한 일단 매퍼가 무조건 꼭 필요하죠. 두 번째 문제로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로는 SQL문을 직접 이 자바 코드에 타이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매핑 작업은 의미 있는 로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SQL 쿼리는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죠? 이러한 작업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좀 종속되게 되는 문제들 때문에 이 객체 지향 어플리케이션이랑 데이터베이스 중간에서 이런 변환 작업을 반복해야 돼서 좀 계층간 분할이 어렵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DAO 코드가 어떻게 보면은 자바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종속되게 되는 거죠. 또 타이틀에 맞는 반복되는 코드 작성이라는 부분이 이거는 지금 입력 작업을 예시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 입력 작업뿐만 아니라 수정, 삭제, 조회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모든 작업을 반복해야 되고 또 이런 반복되는 CRUD 작업을 모든 테이블마다 또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쿼리가 또 추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또 추가되는 이런 로직마다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문제가 하나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SQL 의존적인 개발이 또 문제예요. 코드가 좀 바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created by가 추가가 됐어요. 만약에 이런 테이블에 created by라는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라는 컬럼을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는 또 없지만 바우처 엔티티 안에도 필드를 추가해야 될 거고 그 예시의 그림처럼 SQL이랑 이런 DAO 로직도 모두 수정해야 되는 소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설트뿐만 아니라 CRUD 전체, 추가적인 로직이 더 있으면 더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또 이런 상황에서 수정사항이나 버그가 생겼을 경우에 직접 DAO를 열어서 어떤 SQL이 실행되고 어떤 객체가 함께 조회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러한 코드가 물리적으로는 SQL과 이런 JDBC API를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엔티티랑 강한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로 좀 엔티티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JPA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한눈에 봐도 조금 뭔가 코드가 많이 없어졌죠? JPA를 사용하게 된다면 좀 반복되는 이런 CRUD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SQL문도 저희가 작성할 필요가 없게 돼요. 또 매핑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어서 데이터 저장 계층에 좀 작성해야 될 코드가 거의 획기적으로 줄게 되죠. 이러한 작업들 덕분에 애플리케이션을 객체 중심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특정 RDBMS를 사용하다가 이런 저장 장치를 바꾸게 된다면 SQL문은 각각의 조금씩 쿼리가 다르기 때문에 좀 코드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데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좀 돌아와서 RDS와 OOP, 이 세계강 최강자들의 좀 싸움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말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과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근본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거죠. 이 나루토랑 사스케가 싸우는 것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가 실세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객체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이 친구들 간의 관계와 협력, 이런 감동의 눈물적인 스토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반면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려고 하는 게 좀 주된 목적이죠. 영속성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서로 하고자 하는 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향성의 불일치, 좀 다름을 패러다임의 불일치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불일치를 토픽으로 저희가 JPA를 사용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패러다임의 불일치가 있을까요? 저희가 또 홍구님의 JPA 세션에서 사용된 아이템 클래스를 예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불일치로는 이제 상속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뭐 그런 상속이 있죠. 아무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상속이란 개념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슈퍼 타입, 서브 타입 이런 걸 사용하면은 상속과 유사한 형태로 테이블을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구조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칼을 만약에 저장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칼을 저장을 하려면은 SQL 상으로는 좀 이 객체를 좀 분해를 해서 예제의 아이템과 칼을 삽입하는 두 가지 SQL이 필요하게 돼요. 객체 지향 세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아이템은 뭐 카 이런 식으로 선을 하면은 자바 컬렉션에 보관되어 있다면 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거를 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풀기 위해서는 부모 객체에서 부모 데이터 꺼내고 자식 객체 자식 데이터 꺼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SQL문으로도 따로따로 날려주고 해서 좀 많은 리소스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더 아이템과 아이템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연관 관계가 조금 달라요. 객체 같은 경우는 이런 필드의 참조를 통해서 다른 객체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이런 참조에 접근해서 연관된 객체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외래키를 사용해서 다른 테이블과 연관 관계를 가지고 조인이라는 걸 통해서 연관된 테이블을 조회할 수 있죠. 또 객체는 참조가 있는 방향으로만 조회할 수 있지만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이런 외래키 하나로 양방향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억지로 테이블에 맞춰서 자바를 짜게 된다면은 뭐 오른쪽 예제와 같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아이템 객체를 좀 참조를 사용해서 조회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객체 지향적인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나온 예제랑 조금 이어지는 부분인데 객체 그래프 탐색이에요. 객체에서는 이렇게 참조를 사용해서 연관된 정보를 찾는데 이거를 객체 그래프 탐색이라고 해요. 어떤 객체에서 객체를 가져오든 뭐 연관 관계가 있으면은 사실 참조를 통해서 특정 객체를 무조건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SQL 같은 경우에는 SQL을 직접 다루면 저희는 처음 실행하는 SQL에 따라서 객체 그래프를 어디까지 탐색할 수 있는지가 이미 정해지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른쪽 예제와 같이 왼쪽처럼 객체는 뭐 어떤 객체를 가져오든 연관관계가 있으면은 가져올 수 있지만은 오른쪽 예제와 같이 SQL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는 SQL에 종속되게 돼버리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관계가 4개밖에 없지만은 추가적으로 이런 멤버에 대한 관계나 뭐 여러 관계가 더 있으면은 끊임없이 이런 탐색에 관한 메소드를 추가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비교인데요. 자바에서는 동일성과 동등성 두 가지 방식으로 비교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동일성 비교는 이 는는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객체 인스턴스의 주소값을 비교하고 동등성 비교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객체 내부의 값을 비교하죠. 반면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키의 값으로 각 로우를 구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 코드와 같은 예시를 조금 가정을 하면 같은 아이디로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를 조회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같은 로우에서 조회한 결과값이지만 객체 간의 비교는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를 반환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기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패러다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상속을 이런 싱글 테이블 또는 여러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연관관계 매핑을 통해서 그리고 뭐 객체 그래프 탐색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지 로딩 같은 거를 사용해서 또 비교는 이제 같은 트랜잭션 범위 내일 때 뭐 1차 캐시를 사용해서 해결을 했죠. 이렇게 저희가 JPA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JPA를 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발표 내용도 그렇고 수업 때 배운 내용도 들으면은 JPA는 이런 패러다임의 불일치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뭐 JPA 쓰지 않고 JPA를 배우기 전에 배웠던 뭐 JDBC 템플릿이나 뭐 마이바티스 같은 SQL 매퍼를 사용하는 회사는 뭐 멀리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기술에 도태된 그런 회사가 아닐까요? 근데 좀 섣불리 그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우선 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JPA를 공부하던 어느 화창한 날의 이야기인데요. 이직을 앞둔 선배가 한 회사랑 면접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뭐 신입들이 요즘 뭐 스프링부트나 JPA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근본적인 기술은 그게 아닌 걸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거는 뭐 어떤 걸까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랑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JDBC API가 근본적인 걸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회사에서 JPA를 쓰다가 기술 스택을 바꾼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희가 현재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JPA가 아니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 머릿속에도 좀 떠오르는 답은 있었는데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의 어떤 블로그에서 한 글을 봤는데요.
이 블로그의 예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만약에 JPA를 쓰고 있지만 YBATIS를 쓰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 글에서는 JPA 공부는 혼자 개인 시간에 조금씩 하고 남는 시간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적인 개념이나 이해를 공부하라고 해요. 이런 거를 이미 알고 있다면 DB의 성능 개선이나 튜닝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말을 해주세요. 요즘에 JPA 공부하는 분들이 워낙 많지만 RDS의 기본적인 개념도 알지 못하고 단순한 쿼리 매출도 못 짜는 분이 실제로 많다고 하네요. 또 엄청 긴 레거시 쿼리에 YBATIS 이런 거를 극혐하면서 나는 여기 빨리 탈출해서 JPA 쓰는 힙한 회사 가야지? 이러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JPA냐 YBATIS냐 보다는 좀 기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이런 JPA도 결국에는 어떤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도구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또 그 밑에 예제에서는 단순 언어나 툴 등에 대한 익숙함이 아니라 엔지니어로서 근본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왔고 어떤 위기를 맞닥뜨렸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과정에서 발현된 기본기를 우선시하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기술이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JPA로 치자면은 어떤 근본은 RDS의 기초적인 개념, 쿼리 작성, 성능 개선을 위한 튜닝, 그리고 어떤 쿼리가 시스템 부하를 일으키고 있는 슬로우 쿼리인지 아니면 옵티마이저 같은 그리고 또 인덱스와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뜬금없이 오른쪽에 손흥민 선수가 있죠. 그래서 축구로 제가 비유를 좀 들어버리고 싶어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공격수들이 사용하는 기술 중에 마르세이유 턴이나 크루이프 턴 같이 수비수들을 좀 제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인기들이 있어요. 이런 개인기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축구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결국에는 축구의 목적은 승리니까 승리하려면 골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아무리 개인기가 좋아도 근데 골을 넣기 위한 패스나 슛과 같은 근본적인 기본기가 모자라다면 이 선수가 개인기가 아무리 뛰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동네 축구에서는 와 하겠지만 프로에서는 의미 없는 이야기죠. 이런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선수 중 하나인 저희 손흥민 선수 사진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JPA 기술들에 관해 스터디언들이랑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면서 많이 배웠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터디를 끝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돌이켜보면은 제가 JPA 기술들도 좋지만은 근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개념이나 학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 공부하고 기본기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비단 JP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다가 한 번쯤 쉬면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습득에 매몰되지 않고 뭔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이유, 근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출처는 JPA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김영한 선생님의 책과 제 카카오톡 채팅방이랑 하이즈님이라고 하시는 기술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백엔드 데브 코스 2기 최인창이었습니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